어느 황야에 경비가 삼엄한 미래적인 도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무언가를 가방 속에 집어넣으며 준비를 합니다. 그 사람은 도시를 순환하는 기차를 타고 사막이 보이는 외곽 지역까지 이동을 했으며 어느 통로를 통해 도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내 멀리 보이는 구 형태의 세상을 마주하며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그 세상에서도 살아있고 지성을 가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자신의 노란 활로 토끼를 사냥하려다 무언가의 움직임을 느끼고 이 세계로 넘어온 사람을 쏘게 됩니다. 그러다 저쪽 세상의 존재가 호기심에 이끌린 듯 이곳으로 넘어오게 되고 자신이 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존재는 그 사람의 물건을 주어 그것을 건네주고 그것에 다시 손을 가져다 대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손과 부딪히면서 이상한 반응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는 그 반응을 다시 한번 느끼려 손을 마주치는 순간 이번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그들은 보라색 괴물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괴물은 도시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하고 도시의 방위군을 공격하려 들지만 합쳐진 사람이 그것을 말리면서 의견이 엇갈린 둘은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방위군들이 도착해 그들을 도시의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하고 감옥과도 비슷한 공간에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격리된 둘은 서로 좌절했지만 저쪽 세상의 존재와 이 도시의 사람이 서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들은 다시 손을 부딪히며 한 번 더 괴물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은 오히려 그 괴물에게 집어삼켜진 듯이 힘을 억제하지 못하고 도시를 무작정 파괴하기 시작했으며 서로는 손을 잡으려 안간 힘을 쓰지만 도시가 부서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 없었던 방위군의 공격으로 인해 괴물의 형태는 결국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부서진 잔해의 틈에서 서로는 계속해서 손을 잡으려 애를 쓰고 그것을 제지하려는 방위군이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서로가 손가락이 닿는 장면을 끝으로 뮤직비디오 미스터 피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2018년 10월 31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록밴드 시아메스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루도 컴퍼니가 합작한 그들의 두 번째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미스터 피어입니다. 노래의 제목처럼 가사 또한 인간의 감정 중 하나인 공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의 내용에 숨겨진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저도 이 영상에 대해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 영상 속 요소들이 하나하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저는 이 작품을 여러 번 보던 중 이 영상의 유튜브 댓글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닉네임을 언급하기에는 어렵지만 저는 이분의 해석과 함께 저희 의견을 더해서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중의 두 캐릭터는 두 가지의 공포를 나타냅니다. 처음에 기차에서 내린 붉은색 피부의 사람은 작품을 자세히 보면 눈이 세 개인 것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저쪽 세계의 존재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생김새가 다릅니다. 결국 누군가 지켜볼 때 그 시선이 꺼림칙한 듯 후드를 뒤집어 쓰죠. 이것은 사회적 두려움 혹은 사회에 대한 거부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저쪽 세계의 존재는 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쓸데없는 자신감이 있죠. 이 존재는 황해의 세계로 넘어올 때 거리낌이 없으며 놀라기는커녕 호기심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그것과는 별개로 이쪽 세계의 사람을 화살로 쐈을 때 원래는 토끼에게 화살을 겨누었던 것처럼 이 존재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괴물이 되었을 때 이 존재는 자신이 모르는 두려운 존재들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괴물이 통제가 가능했지만 두 번째에는 사회에서 고통을 받아온 사람이 공격성을 가진 존재와 더욱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사회를 상징하는 도시를 부수는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붉은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으로 후드를 이용해서 자신을 숨기고 특이한 구체를 수집합니다. 이는 저쪽 세계가 처음에 등장할 때의 모습인 구의 세계에 들어간 이유와도 같습니다. 저쪽 세계의 존재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자신의 입을 언제든지 가릴 수 있는 터틀넥을 입고 있죠. 또한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사냥을 합니다. 그렇게 둘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붉은 사람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 그 두려움을 피하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안쪽을 향해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저쪽 세계의 존재는 바깥을 향해 문을 두드리며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그게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니까요. 또한 이곳의 감옥은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다만 서로는 모습이 다르고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중에서 등장하는 색깔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알아볼 색깔은 노란색과 보라색에 대한 것이죠. 작중 노란색은 두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요소로도 보이지만 괴물이 되었을 때의 폭발처럼 노란색은 자신이 저지른 대가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노란색 백팩과 노란색 활처럼 방위군들도 의무와 두려움으로 노란색이 섞여있는 총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색깔은 보라색이 더 많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라색은 모두에게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서로 합쳐진 괴물의 색깔은 보라색이고
둘을 격리시켜 놓은 감옥도 보라색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감옥이 완벽하게 대칭이라고 한 겁니다. 둘 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방위군들의 총에 보라색이 섞여 있는 이유 또한 이 점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총을 들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처단하기 위한 노란색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서로를 찾을 때 배경이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이 색깔은 마음의 공허함을 뜻하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는 그런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 다시 두려운 괴물이 되었죠. 마지막에 괴물이 다시 산산조각이 났을 때 나타나는 방해군의 총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총을 쏘는 그들에게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도시의 두려운 존재인 그들을 처단해야 하기 때문에 총에 조금이나마 칠해져 있는 노란색과 함께 방아쇠를 당기죠. 하지만 다시 말하듯 노란색은 해결을 뜻하는 색이 아니며 결과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방아쇠의 타이밍에 손가락이 부딪힐 때 무슨 결과가 일어난지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죠. 이와 별개로 붉은색과 파란색은 각각 차분함과 공격성을 의미합니다. 작중 붉은 사람은 냉철한 판단으로 저쪽 세계 존재의 행동을 말리고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또한 그런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것은 이 도시를 지키는 방위군들에게 모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짙은 붉은색과 노란색이 섞여있는 옷을 입고 있으며 그들이 총을 쏠 때의 색깔과 발사되는 총알의 색은 공격성을 띠는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괴물은 1단계와 2단계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공이 있는 평범한 눈을 가진 괴물이 나타나지만 두 번째는 눈동자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처음 괴물의 동공이 하나인 이유는 이쪽 세계의 사람인 붉은 남자는 눈이 3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차별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두와 같은 단 하나의 눈동자가 필요했고 그 트라우마를 괴물의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 괴물의 눈은 동공이 없는데 이것은 사실 그들이 방금 전 방해군들에게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그들의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뭐가 됐든 간에 만화책과도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붉은 사람은 항상 왼쪽, 저쪽 세계의 존재는 항상 오른쪽 컷에 있으며 둘은 항상 하나가 될 때에만 같은 장면에 나타납니다. 좋든 나쁘든 둘 없이는 완전하지 않죠. 이것은 마치 인간의 뇌처럼 자네의 논리적 생각과 운해의 창조적 측면처럼 서로는 서로에게 없는 특징을 보고 이끌릴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논리적인 자네는 감정적인 운해를 말리고 감정적인 운해는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처럼 둘은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라도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처럼 말이죠. 하지만 작중에서 그들이 딱 한 번 왼쪽과 오른쪽의 위치가 바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둘은 서로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깨달았을 때이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우리는 그들처럼 항상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에 도망칠 방법은 없습니다. 마치 이 노래의 가사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그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려 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록밴드 시아메스의 또 다른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듣거나 보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즐겁게 감상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